안녕하십니까. 안녕이지 안녕일걸? 핫쌤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핫쌤 문제 푸는 방법 중에 7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7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공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45문제는 기준 하나, 있다 없다, 그러면 아닌 건 아니다. 이랬을 때 모든 문제의 정답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그 7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전체 내용을 알고 우리가 글을 읽는 방법 중에서 부분을 읽어서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과 마지막을 읽으면은 두갈식 또는 미갈식 문장이기 때문에 요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중심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부분적인 본문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어차피 부분적인 내용들은 전체 내용에서 요지에서 어긋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1학년 문제라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1학년들이 이 고1 문제 잘 풀면요, 고3 문제도 잘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고3들이 고3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럼 고1 문제도 잘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하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저는 이 지문을 가지고요, 처음과 마지막 단락만 읽어보고 전체 내용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세 문제의 정답을 찾아볼 겁니다. 자, 여기 시험지를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단락. 오늘날 대중사회에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움직임은 예술계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이때 문장이 좀 긴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 예술계의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 있죠. 자, 요걸 기억을 하면 되는데 뭐가? 화제를 찾아야죠. 화제를. 결국 뭡니까?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지금 요 문장이 중요한 거죠. 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화제가 되는데 그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문장을 보고요, 20세기 중반에 태동한 팝아트, 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화제가 나왔기 때문에 팝아트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단락에서는 나왔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20세기 중반에 태동한 팝아트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자, 마지막 단락. 이처럼이란 요 말은 뭡니까? 옆서고는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겠죠. 순수예술에 여겨지는 이미지들을 상품화하고 대중적 이미지를, 그죠? 사람들이 순수예술이라 믿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예술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 단락이 한 문장이에요.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얘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팝아트이다, 요 얘기죠.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요, 보세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이 파란색이 뭡니까? 화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근데 그것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례가 팝아트고요. 이 팝아트의 특징 같은 거, 뭐 기원 같은 거 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단락, 결국 팝아트는요, 순수예술이라 여겨지는 이미지들을 상품화 시켰고요, 대중적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순수예술로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무의미하다, 그건 대표적인 장르가 예술 장르죠, 팝아트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문제로 가볼게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죠, 문제, 그죠? 근데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을 골라볼게요 한번요. 이때도 선택지 보통 학생들은 1번에서 화제를 찾고 그 다음에 위 본문에서 그 단락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전체 내용과 어긋난 게 있으면 어긋난 게 답입니다. 근데 문제 잠깐 보시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장이라는 말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정답이 2개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팝아트는 대중적인 예술을 추구하며 인기에 편승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럴 수 있죠. 요 전체적인 내용 팝아트 얘기니까 지금요 냅두는 겁니다. 이건요. 자, 2번
팝아트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본질적인 차이에 주목한 게 아니죠. 구분이 무의미하다, 허상에 지나자, 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2번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분하는 거니까 차이점은 뭡니까?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잖아 지금요. 만약 아닌 거 물어봤으면 2번 찍고 스톱해서 됩니다. 자, 3번 팝아트는 순수예술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대중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아니죠. 팝아트가 뭡니까?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접목시킨 거죠.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없겠죠. 이것도 틀린 선지고요. 4번 팝아티스트들은 대중사회에서도 순수예술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과 4번은 내용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거니까 전체 내용 요지죠. 자, 5번 팝아티스트들은 피카소의 작품과 만화나 광고의 이미지. 피카소는 순수예술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만화나 광고는 대중예술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뭡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다.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만 가지고 전체 내용 5번을 또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억의 근본적인 이유라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기억을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시간이 없다든가 내용이 이해 안 됐다든가 뭔가 답을 찾고 싶으면은 그냥 전체 내용 요지를 찍었을 때 정답률은 7, 80%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요. 볼까요? 패러디라는 새로운 예술 창작 기법을 선보이기 위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중에게 순수예술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알리기. 이건 안 되겠죠. 전체 내용과 어긋나죠. 이건 지금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내용과 어긋납니다. 예술작품의 장식성을 부각시키면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허위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게 전체 내용이죠. 요지죠 지금요. 그럼 정답을 4번 찍는 겁니다. 5번 대중매체에 생산된 이미지가 순수예술의 이미지보다 더 가치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1번과 3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 결국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은 4번과 똑같죠. 허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 허상이죠. 자, 기억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기억이 뭔가? 자, 기억은요. 위대한 화가 보티첼리와 피카소의 순수 예술 이미지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이고 상업적 이미지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건 누굽니까? 팝아트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 기억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허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건 묶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기준이 보기에 5개가 있어요. 캔버스, 말풍선, 밴데이점, 구멍이 뚫린 판, 유체의 방법. 이거를요, 아까 말씀 이거는 조건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니은을 말하고 있어요. 니은이 뭔지 알아볼 수 있겠죠?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중적 이미지 자체를 사람들이 순수예술로 믿게끔 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기준이 대중예술을 순수예술로 믿게끔 하는 전략이니까 순수예술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순수예술. 그럼 순수예술을 머릿속에 넣고요. 다시 가봅시다. 캔버스가 나왔는데 캔버스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죠. 그러니까 이건 순수예술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식이 있었다면 먼저 A만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그럼 A가 들어간 거는 선지가 1번과 2번이 답입니다. 3, 4, 5는 A가 없고요. 3, 4, 5를 지우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C와 2만 보면 됩니다. 기준 하나니까. C가 맞으면 정답은 1번, 2가 맞으면 정답은 2번, C가 틀리면 정답은 또 2번. 끝. 그러니까 3개만 봐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볼까 한번요. C는 밴데이점입니다. 밴데이점 밑에 나와있죠. 구멍이 뚫린 판을 사용하여 그 위에 아크릴 덧칠에 만들어지는 망점으로 드로잉을 한 게 아니라, 드로잉은 순수예술인데 매우 기계적인 작업입니다. 순수예술 기법이 아니라 기계적인 작업이래요. 그럼 대중예술이겠죠? C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뭘 찍어야 됩니까? 2번. 그죠? 그러면 2를 확인해 보면 좋은데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2는 뭡니까? 유체의 방법이에요. 유체의 방법은 뭡니까? 나와 있죠? 전통 회화의 형식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수예술의 기법이죠. 물감을 기름에 풀어서 그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만 가지고는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다시 한번 고르면 2번과 또 5번입니다. 그러니까 A 캔버스를 모른다. 그럼 D를 확인하면 되겠죠? D가 만 대중예술이면요. 그럼 2번 찍고요. 만 D가 순수예술이면 또 5번 찍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볼까요? 구멍이 뚫린 판을 사용해. 구멍이 뚫린 판을 사용하면 아까 기계적으로 찍어낼 때 밴데이점
회화에 도입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2번을 또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B는 말풍선이었어요. 말풍선은 뭡니까? 만화에 나오는 거죠. 대중예술이죠. 그럼 말풍선이 들어가 있는 걸 지우면 순수예술이니까 B가 있는 건 3번, 4번 두 개를 또 지울 수 있겠죠. 그리고 1, 2, 5번 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준 하나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찾아가다 보면은 정답으로 나중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만 읽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뭡니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요지, 필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 생각이 뭔지 이걸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물론 두갈식과 미갈식이 없는 글도 있죠. 병렬식 같은 경우는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하여튼 시간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면 처음과 마지막을 읽으면서 또 내용이 이해할 때 안 될 때도 다 읽고 이해하는 건 힘듭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처음과 마지막의 중심 단어, 요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뭐가? 거기 나와 있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은 요것만 기억해도 정답 3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7가지 방법 중에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